안녕하세요. 지역고용전략연구소 소장 오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쪽 고용 분야, 그러니까 취업 분야에 한 20년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구직자분들을 만나왔고요. 그리고 강화 일자리 센터에서 저희가 2년 전부터 특강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면 요즘 이제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직활동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또 온라인상으로 저희도 한번 특강을 해보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획을 했고요. 오늘 할 제목은 알기 쉬운 노동법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문배 센터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현주 박사님보다 한 좀 늦은 고용 분야에서 한 19년 일했습니다. 네. 저는 박문배 농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직장생활 하다가 뭐 실업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노무사 공부를 해서 노무사가 돼서 할 일이 없어서? 네. 그래서 노무사 생활을 한 10년 하다가 서울에서 개업을 하고 있다가요. 지금은 노동부 산하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농사발전지원이라고 근로자 지원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정규직,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 뭐 여성, 노약자, 뭐 이런 어떤 고령자 이런 취약계층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전학 센터장님이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취업을 하셨을 경우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꼭 우리가 이제 소위 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꼭 알아야 되는, 회사를 다니시면 재직자분들 꼭 아셔야 되는 노동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노동법 그러면은 좀 딱딱하고 그쵸. 법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회사에 가면 일하잖아요. 일하면은 사장님하고 노동관계 계약을 맺는 것이죠. 네. 그리고 월급을 받는 것이고 그런 노동법이 우리 마치 물처럼 공기처럼 다 우리 주위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자. 이제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알지 않으셔도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잘 쓰자. 근로계약서를 잘 쓰자. 그렇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월급을 정확하게 받자. 월급을 중요하죠. 월급을 네. 정확히 받자. 네, 제일 중요하죠. 예, 세 번째? 세 번째는 퇴직을 잘하자. 다 얘기가 솔깃한데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예, 첫 번째. 먼저 근로계약서를 잘 쓰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물론 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 떠나서 계약서를 안 쓰면요.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야 서로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를 하는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 월급이 뭐 200 받기로 했다. 사이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법이 적용될 때 서로 다툼이 네. 있을 때 법이 그렇죠. 있는 거죠.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내가 월급을 200을 주긴 했는데 사장님 생각에는 저 사람이 일을 한 150만 원치밖에 안 한 것 같아. 그럼 더 주기 싫은 거예요. 그쵸. 나는 200 받지만 내가 일을 더 한 것 같아. 나는 숫자는 250 받고 싶어. 근데 나중에 그렇게 일을 했잖아.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말로는 소용이 없다는 말로 얘기죠. 해서 할 때는 뭐 나 한 달에 200 하는데 당신 좀 더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나 아침에 9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맨날 뭐 일 많다고 일찍 나오라고 해서 8시 반에 나오지 않았느냐.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말로 한 건 소용이 그렇죠. 없고 예. 종이로 서로가 이제 그 명확하게 기준을 문서로 만들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하자 하자. 근데 월급이 얼마자. 근로계약서를 어떤 정해야죠. 경우는 막 안 쓰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바로바로 그렇죠. 안 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는 네. 대개 사업주가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귀찮아서 안 쓰죠. 사업주도 몰라. 네, 안 쓰는지. 왜 귀찮냐?
대부분 요즘 프린터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종이에 쓸 수 없잖아요. 맨손으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프린터기가 있으면 좋은데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또 어디 가서 구해올 수도 없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럴 때는 그냥 A4 용지에 자필로 써도 됩니다. 네. 그 계약서 제목 쓰고 시간, 임금, 그 다음에 뭐 근로계약 기간, 필요한 계약 기간 이렇게 해서 당사자간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럼 예. 귀찮아서 말고 또 어떤 딴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는 네. 그리고 그 종이가 없다. 뭐 프린터기가 없는지 아니면 아예 종이가 없다. 그럴 때는 그냥 문자로 써도 됩니다. 문자로? 네, 문자로 카톡으로 네. 근로계약서라고 안 써도 근로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로 하자. 그 다음에 근무일은 월, 화, 수, 목으로 하자. 월급은 뭐 180만 원으로 하자. 뭐 그렇게만 써도 서로가 명확하게 증거가 남죠.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은 근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는 바로 그 당일날 일한 날부터 써야 되나? 아니면 좀 이따 일주일 있다 쓰면 안 돼요? 그게요. 네. 자꾸 안 쓰다 보면 계속 또 이게 그 다음에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당일날 바로 써야 돼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나갔어. 네, 오늘 써야 되죠. 내일 쓰면 문제는 원래 돼요? 내일 쓰면 법위반입니다. 원래는 첫날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침에 가면은 근로계약서부터 써요. 그래서 한 달이라면 계약서 한 30장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당일날 바로 쓰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만약에 안 쓰면 그게 처벌이 되나요? 안 쓰면은 근로기준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고소나 진정을 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형사처벌 받죠.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한 3일 있다가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약간 잊어먹고 안 썼다가 나중에 진정 그렇죠. 건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주분들이 요즘 사업주분들도 많이 아세요. 계약서 안 쓰면은 나중에 벌금 낼 수 있다. 그런데 어영부영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없어요. 사이가 나빠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일한 날로부터 쓰고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한다. 그렇죠. 되도록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월급. 두 번째는 월급을 정확하게 받자. 월급을 정확하게 받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일이 많을 때는 사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일 우리 김 선생님 내일 아침에 한 1시간 일찍 나와주세요. 이런 날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날이 한 달에 몇 번 쌓이는 겁니다. 근데 월급은 똑같이 한 달에 뭐 180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일한 것 1시간씩 보하는 게 10시간이다. 퇴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1시간씩 보는 게 더 10시간이다. 그럼 나 20시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받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남겨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께서 한 6개월 일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적게 받은 것 같아.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다 줬잖냐. 뭔 소리냐.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 증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받아요? 그럴 때는 그때 매달 사장님한테 청구를 하셔야 돼요. 한 번씩. 내가 이번 달에 일한 걸 보니까 사실 10시간 더 했습니다. 10시간만큼 월급을 더 계산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런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또 증거. 네, 그렇죠. 증거.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으니까 그렇죠. 주세요라는 증거를 남겨놓으면은 사장님이 거기 대꾸를 해서 일을 안 했습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생각해 봅시다. 또 뭐 나중에 뭐 드릴게요. 일단 근로할 때는 서로가 좀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없이 나중에 농부에 갔다. 그러면은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우리 법은 뭐냐면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노동부에 진정을 낸 사람이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근로감독관들이 이거는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곤란합니다. 그러죠.